자, 탄핵의 배경에 저는 그래서 아까 전체주의 3종 세트 빼고 나면 제일 얄미운 게 이 수구 기득권이에요. 이 자들은 분단을 좋아해요. 분단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 트럼프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아냥거리고 미중 전쟁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아냥거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깨는 반일 히스테리를 불을 지르느라고 환장을 하고 있는 게 조선, 동아, 중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 죽여! 너희가! 공산당이야! 우리가 탄핵 때부터 그랬었죠. 근데 그리고 수도권의 구역권 머물고 두 분께서 조만간 남남 커플로 동성원 그 제도화에 대해서 앞장서시기를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구기득권 법조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절대 다수는 통진당에 해산할 때 찬성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박근혜 죽이지 않는데 같이 칼 뽑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법조에서는요 2, 3년 전부터 제왕적 대통령제 안 돼, 이원집정부제 가야 돼,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몸성이 퇴임을 하면 삼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한 20년 행사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온전히 퇴임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 논리가 우리나라 수구기득권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주 잔인한 논리예요. 거기에 대항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저항을 해서 고급화시켜서 박근혜 1인 체제의 영향력에 저항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대신에 저거를 날려버리자. 이 야비야, 이 비열함. 자, 그런데 박 대통령을 실제로 잡은 거는 맨 밑바닥을 까면 이건 국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체주의 3종 세트와 플러스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힐러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하고 이러니까 이제 중국 펄쩍 뛰죠. 북한 펄쩍 뛰고 통합진보당 하니까 북한 펄쩍 뛰죠. 그 다음에 전교조 법외노조 하니까 북한 펄쩍 뛰죠. 그 다음에 잘 주목들 안 하는데 원래 민노총이 산별노조 체제인데 그래가지고 밑에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위치가 좀 멀어서 그래요. 키 좀 커보려고 가운데 하다가 민노총이 원래는 그래서 이 직장노조가 민노총을 탈퇴를 못해요. 근데 이게 탈퇴할 수 있게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게 2016년 2월입니다. 저렇게 되니까 요새 저 현상에 여러분 민노총 시위 보면은 주말에 못하죠. 주중에 하죠. 그 얘기는 일단 나간다는 얘기,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다음에 민노총 시위 제대로 붙은 날은 수도권에서 잠자리가 다 멈추죠. 그 잠자리가 뭐냐면 타워크레인이요. 그 타워크레인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노조 입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동원력을 때리면 바로 기어나와요. 제조업체는 이미 민노총에서 저렇게 지금 동원력이 없어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여기 있습니다. 밑에서 산별노조를 장악한 다음에 탈퇴해버리겠다는 그런 그 파벌들이 막 목소리를 내니까 함부로 동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북한은 무슨 짓을 했겠어요? 기억하시죠? 원래 난수방송은 단파로 하는데 평양방송 원래 그냥 오리지널 중파로 난수를 때려버렸잖아요. 2번인가 3번. 이건 간첩 총궐기 메시지입니다. 탄핵정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간첩이 최소한 4자리 숫자인데고 많으면 5자리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간첩이라는 거 밀봉 교육을 받고 암호명을 내려받은 자. 근데 거기 보고 총궐기 명령을 때린 거예요. 자,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어떠냐? 지금 중국은 이때 이제 시진핑 체제 때 이제 미국이랑 맞짱을 떠서 글로벌 질서를 중화 질서라고 바꾸겠다는 건데 중화 질서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일로 일대 말짱 꽝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제1도련입니다. 제1도련이 뭐냐? 한반도에 진중반미 코리아 연방 들여놓으면 서해가 내해화가 되고 쟤들이 비행기 뜨면 꼭 독도까지 오죠. 그게 뭔지 아세요? 뜻이? 한반도가 진중반미 코리아 연방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가 돼요, 선이. 왜 그러냐면 일본과 한반도 사이선이니까. 카디스 침범하면 꼭 거기로 침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본 코앞, 대한해협, 오키나와 열도 코앞, 대만은 완차이니까 당연히 그 바깥으로, 필리핀 코앞, 여기 남사군도가 여기 있잖아요. 남사군도 남진하해라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하고 베트남 사이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남사군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베트남 코앞까지. 이걸 제1도련, First Island Chain이라고 그러는데 걔들 용어입니다. 저기를 다 자기들의 사실상의 영해, 영공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전략을 가지고 미국한테 개긴 거예요. 이런 미국한테 개기는 전략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랑 직결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한국에서 언론들이 조중동의 일로 일대만 얘기하지 제1도련은 얘기하지 않아요. 일로 일대는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뿌리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이 원대한 망상 내지 의지 내지 중국 꿈 내지 중국 몽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컨트롤하는 데는 박근혜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난리자 이렇게 되는 거지. 게다가 걔들은 국내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컨트롤하는 디지털 농물농장, 디지털 1984를 만들겠다고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 나중에 제가 장담하면 손에 장지 짓게요. 얘들 이런 이동발사식 차량 어디서 왔겠어요? 중국에서 온 거죠. 얘들 부품 어디서 왔겠어요? 어떻게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저렇게 사거리가 늘어나고 그래요? 중국에서 왔죠.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북은 중국의 위성국가이고 북의 국가의 사명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이 차마 못 저지르는 도발을 중국을 대신해서 저질러주는 것이 북의 사명, 국가 사명입니다. 그걸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기는 독립적인 데고 인민해방군은 북한과 친하지만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북한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컨트롤하려고 무지하게 노력 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오바마 클린턴이었습니다. 오바마 힐러리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중국과 북한을 보는 관점이. 자, 오바마 힐러리 이 진영이 그 탄핵 사태 때 뭐를 생각했냐는 NIH에 걸린 만평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박 대통령의 뇌가 열려져 있더니 발견을 하고 보니까 최순실이가 다 있어. 이게 NIT 만평이야. 이게 왜 이런 관점이 나오는지 우리가 절대로 순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 저한테는 감히 그런 얘기가 여기 CIA나 국무성 애들이 만약에 저한테 연락 온다 그러면 야, 너 그때 생각이랑 좀 바뀌었냐? 바뀌었으면 나 만나줄게 라고 말할 거예요. Have you ever found the truth? Have you have changed your perspective? 라고 물어야 그 다음에 얘기가 되지. 안 그러면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죠, 당연히. 힐러리요, 저보고 정리하라고 이렇습니다. 대선에 떨어지고 탄핵에 성공한 사람. 대선은 미국 대통령 대선이었고 탄핵은 한국 탄핵이었죠. 대선 떨어지고 나서 한국에 와서 추미애 문재인 진영 손잡고 쎄쎄쎄거리고 갔어요. 정확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정확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집단이라는 거예요? 힐러리가 2012년에 벵가지, 리비아 벵가지에서 개판 쳐갖고 미국 외교관들 몰살시키고 나서 낯짝 두껍게 우아하게 국무장관 퇴임한 직후에 골드만삭스 임원진 앞에서 아마 50만 달러쯤 받고 비공개 연설을 했을 때 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분단을 지지한다. 힐러리 오바마의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은 김일성 영세교가 큰 사고 치지 않고 계속 되기를 원한다. 세 번째, 그런데 김일성 영생교의 3대 교주인 김정은은 골칫덩어리다. 네 번째, 그런데 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다. 착한 편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에 대해서 방조했거나 혹은 시그널을 줬거나 혹은 내심 찬성하면서 가만히 있었겠죠. 미국 그 탄핵이 있던 그해 여기서 미국 대사관에서 미 대선이 있던 날 저녁에 피자 먹으면서 CNN 보면서 힐러리 축하연 열었던 거 아세요? 한국 사람을 다 불러들여서. 근데 결과는 힐러리 낙선으로 나왔죠. 걔들 저런 애들이에요. 그 당시에 걔들이. 그 정도로 정신머리가 없었어요. 그럼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졌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 판세 읽고서 저지른 거예요. 이 조중동 썩을 놈들이하고 자한당 범털이 썩을 놈들이. 미국의 수구비리권 딥스테이트가 그 배신을 때려가지고 전체주의 3종 세트에 협력을 했고 여기에 썩은 것들이 또 3종 세트에 협력을 했고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게 당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시간을 넘겨서 2, 3분 안에 끝낼게요. 상황이 급변했어요. 미국이 힘이 좋아져서 지금 미중전쟁으로 들어갔고 북한을 접수 평정하는 시나리오로 들어갔고 미국의 보수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기후가 바뀐 거예요. 기후가. 한대에서 온대로. 자, 우리가 뭐 할 거냐. 아까 보수당과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5개 기준을 좀 빡빡하게 봅니다. 우선 첫째, 탄핵평가 반성해야 돼요. 둘째가 뭐냐. 원래 판이 이 판이기 때문에 미중전쟁 정확히 꿰뚫어봐야 돼요. 전체주의 3종 세트와의 투쟁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미중전쟁 꿰뚫어봐야 되고 북한 접수 평정까지 갈 것이다라고 신념을 가져야 되고 그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보수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저거 천박한 장사꾼이 좌충운동을 사고친다. 이런 관점을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판이 저런데 한미일 동맹 강화 방안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되도 않는 반일 히스테리에 우리가 정면 저항해야 된다. 우리가 반일 히스테리의 좀비냐? 지금 야당 중에 반일 히스테리의 정면으로 저항한 야당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신들. 이 개병신들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정말. 의사 위생이 우리가 있느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학기입니다. 총선 전에 국가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정치 쓰나미입니다. 발생하지 않고 자한당이 지금 저렇게 정신머리 상실한 채로 질질질 가면 총선 필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분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쪼개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총선 전에 북한 급변 사태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한당의 정신을 차리거나 제대로 쪼개지면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정신 차린 대로.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도 필요한 건 뭐냐?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자유시민이 정당과 거리를 두고, 개인은 정당 활동을 해야 됩니다. 거리를 두고 따로 진영을 가지고 모여 있어야 돼요. 최종 순간까지 우리 몸값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조중동의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조중동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자한당의 또 다른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이제 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